유리기판 하면 다들 가장 먼저 삼성전기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정작 삼성전기는 이 시장의 진짜 주인공이 되기 어렵습니다. 본격 양산은 2027년에서 2028년이나 돼야 하고 모두가 아는 이름은 이미 기대가 주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돈이 먼저 움직이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삼성전기 뒤에 조용히 서서 이미 세계 최초라는 기록을 손에 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삼성전기 들고 계신 분, 이제 막 유리기판에 올라타 볼까 고민하시는 분, 오늘 이 영상 하나가 그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인지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또렷하게 보일 거예요. 챕터 1. 삼성전기는 왜 유리기판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가? 먼저 분명히 하고 갈게요. 저는 삼성전기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기는 좋은 회사죠. 기판 분야에서 수십 년 쌓아온 기술이 있고 자금력도 인력도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곳이에요.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흐름에서도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좋은 회사라는 것과 내 돈을 넣었을 때 크게 불어나는 주식이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같은 거라고 착각하세요. 회사가 크고 유명하니까 주가도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에서 어떤 위치인지부터 차분히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세종사업장에 시제품을 만드는 파일럿 라인을 깔아놓고 거기서 샘플을 찍어내며 고객사들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앞서 있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회사가 직접 밝힌 본격 양산 시점은 2027년에서 2028년입니다. 시장이 진짜로 열리는 건 그때부터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2026년이니까 빨라야 1년에서 2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죠. 그것도 계획대로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늘 그렇듯 일정은 미뤄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걸 짚어야 해요. 삼성전기에게 유리기판은 본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성전기가 지금 돈을 버는 진짜 사업은 따로 있어요.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전자부품, 그리고 기존 방식의 반도체 기판 사업이죠. 이게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유리기판은 그 위에 얹는 미래 사업일 뿐이에요. 그리고 회사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유리기판을 한다고 해서 기존 기판 사업을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둘을 같이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리기판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가 나와도 그게 회사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동안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큰 백화점이 한쪽 구석에 새로운 명품 코너를 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코너가 아무리 잘 돼도 백화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처음엔 미미하죠. 백화점 주가는 식품관, 의류, 가전 같은 기존 매장 실적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삼성전기가 딱 이런 상황이에요. 새 코너 하나 잘 됐다고 백화점 전체 주가가 2배, 3배 뛰지는 않거든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도 삼성 아니냐? 삼성이 하면 다르지 않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비슷하게 봤으니까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큰 이름이 가진 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너무 유명해서 기대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어요.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을 한다는 소식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방송에도, 증권사 보고서에도 수없이 나왔죠. 그 말은 좋은 기대는 이미 주가가 다 먹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남들 다 아는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닙니다. 게다가 삼성전기는 시가총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 큰 회사예요. 무거운 몸을 가진 회사가 2배, 3배 오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새로 들어와야 합니다. 작은 회사가 2배 오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큰 배는 방향을 한번 틀려면 한참이 걸리죠. 덩치가 클수록 움직임은 둔해지는 법입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려볼게요. 시가총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 주식 전체의 값을 다 합친 금액인데요. 삼성전기는 이게 수조 원에 달하는 큰 회사예요. 자, 이런 회사의 주가가 2배가 되려면 수조 원어치의 돈이 새로 들어와서 주식을 사줘야 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수천억 원 정도인 작은 회사는 그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도 주가가 2배, 3배 뛸 수 있어요. 같은 호재가 터져도 작은 배가 큰 배보다 훨씬 빨리, 훨씬 높이 출렁이는 겁니다. 이게 큰 종목과 작은 종목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을 한다는 뉴스는 이미 여러 차례 주가를 움직였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조금씩 반응했죠. 그 말은 그 좋은 기대를 이미 한 번씩 다 써먹었다는 뜻이에요. 새 소식이 나와도 시장이 시큰둥해지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다들 아는 이야기는 더 이상 새로운 자극이 되지 못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유명한 회사가 새 사업을 한다는 소식에 이름값만 믿고 들어갔다가 한참을 마음고생한 적이 있죠. 회사는 멀쩡한데 주가는 안 움직이더군요. 그때 배웠어요. 좋은 회사와 잘 오르는 주식은 다른 거라는 거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기는 좋은 회사가 맞아요. 유리기판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계좌를 크게 불려줄 주식이냐고 묻는다면 거기엔 물음표가 붙습니다. 양산은 멀었고 본업 비중에 가려져 있고 기대는 이미 가격에 들어가 있고 덩치는 무겁거든요. 자, 그럼 진짜 궁금해지시죠? 삼성전기도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 유리기판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전 세계가 이 난리인 걸까요? 이걸 모르고서는 어떤 종목도 제대로 고를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그 정체를 가장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챕터 2. 유리기판이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진짜 이유. 유리기판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판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는 반도체 칩이 들어있죠. 그 칩이 그냥 허공에 떠 있을 순 없어요. 어딘가에 단단히 자리를 잡고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바닥 역할, 그러니까 칩을 올려놓는 받침대이자 신호가 오가는 도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판이에요. 지금까지 이 기판은 플라스틱 계열의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단단한 플라스틱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랫동안 잘 써왔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 플라스틱 기판이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요즘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시대가 되면서 반도체가 처리해야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칩은 점점 커지고,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많은 신호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기판은 열을 받으면 쉬어버려요.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모양이 틀어지죠. 이걸 어려운 말로 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칩이 점점 커지는데 받침대가 자꾸 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밀한 신호가 어긋나고 불량이 생기고 성능이 떨어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자꾸 올리는데 받침대가 휘청거리는 것과 같아요. 받침대부터 튼튼하고 평평한 걸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유리입니다. 유리로 기판을 만들자는 발상이죠. 처음엔 의아하실 거예요. 유리는 깨지기 쉬운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리는 플라스틱이 못 가진 엄청난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유리는 열을 받아도 잘 휘지 않습니다. 표면이 매끈하고 평평해서 그 위에 아주 정밀한 회로를 더 촘촘하게 그릴 수 있어요. 둘째, 신호가 지나가는 길의 효율이 훨씬 좋아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기를 덜 씁니다.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을 쓰면 소비 전력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기를 30% 아낀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를 미친 듯이 먹는 곳에서는 이게 곧바로 돈으로 직결되거든요. 셋째, 이게 핵심인데요. 유리기판을 쓰면 반도체 성능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유리기판을 채택하면 반도체 미세 공정을 2세대 가까이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2세대를 앞당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세요? 보통 한 세대 넘어가는데도 몇 년씩 걸리는데 받침대 하나 바꿔서 그걸 단번에 점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리기판을 두고 꿈의 기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 이 내용을 공부할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받침대 하나 바꾼다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겠나 싶었죠.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생각이 바뀌더군요.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부딪힌 벽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성능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지점까지 왔고 그 돌파구가 바로 이 유리라는 재료인 거예요. 여기서 유리는 깨지기 쉬운데 괜찮냐는 의문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우리가 떠올리는 창문 유리하고 반도체에 쓰는 특수 유리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에요. 스마트폰 화면을 떨어뜨려도 잘 안 깨지는 강화 유리 아시죠? 반도체형 유리는 그보다도 훨씬 정교하게 가공된 전혀 다른 차원의 소재예요. 물론 다루기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만드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기술을 가진 회사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렵다는 건 진입장벽이 높다는 뜻이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건 먼저 해낸 회사가 오래 앞서간다는 뜻이거든요. 조금 더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흙길 위에 무거운 트럭이 자꾸 지나다니면 길이 패이고 울퉁불퉁해지죠? 그게 플라스틱 기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매끈한 대리석으로 깔면 아무리 무거운 게 지나가도 평평함을 유지합니다. 그게 유리기판이에요. 길이 평평하니까 그 위를 달리는 신호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힘도 덜 들죠. 받침대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좋아지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쓰는 컴퓨터가 전기는 훨씬 덜 먹으면서 성능은 몇 배 빨라진다면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이 유리기판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의 가장 앞에서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리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죠. 좋은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 왜 갑자기 모두가 유리기판에 달려드는 거냐? 거기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힘이죠. 이게 어떻게 유리기판을 강제로 밀어올리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챕터 3. 인공지능 시대가 유리기판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메커니즘. 지금 전 세계 산업의 흐름을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면 그건 인공지능입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공짜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산을 해야 하고 그 계산을 하는 게 바로 반도체 칩이에요. 인공지능이 똑똑해질수록 칩은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더 강력한 칩은 더 많은 열을 내고 더 많은 신호를 주고받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휜 현상, 발열 문제가 바로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기존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들이 EJ 유리기판으로 눈을 돌렸어요.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인공지능 칩으로 전 세계를 휩쓴 엔비디아, 컴퓨터 두뇌의 원조격인 인텔, 그리고 인텔의 강력한 경쟁자 AMD, 통신칩의 강자 브로드컴까지. 이름만 들어도 아실만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전부 유리기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텔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어요. 2030년쯤이면 자사의 반도체 생산 공정에 유리기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죠. 한 회사가 이렇게 못을 박으면 나머지 회사들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업계는 한 곳이 앞서가면 모두가 쫓아가는 무서운 곳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수요가 확실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기술은 만들어 놓고도 살 사람이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에요. 그런데 유리기판은 정반대예요. 살 사람들이 먼저 줄을 서서 빨리 만들어 달라고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드는 쪽이 아니라 사는 쪽이 더 급한 거죠. 이런 시장은 정말 드물어요. 전기를 30% 아낀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좀 더 풀어볼게요. 요즘 인공지능을 돌리는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에 맞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전기요금이 곧 회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상황인 거죠. 이런 곳에서 전력을 30% 줄여준다는 건 매년 수십억, 수백억 원을 아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돈 많은 거대 기업들이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유리기판을 쓰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단순히 성능 좋은 신기술이 아니라 안 쓰면 손해를 보는 기술이 된 거예요. 경쟁 구도도 한번 짚어볼게요. 반도체 업계에는 묘한 심리가 있어요. 한 회사가 새로운 무기를 들면 나머지는 그걸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안 들면 경쟁에서 뒤처지니까요. 인텔이 유리기판을 쓰겠다고 선언한 순간 엔비디아도 AMD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진 거예요. 이건 마치 옆 가게가 신무기를 들여놨는데 우리만 안 들여놓을 수 없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흐름이 시작되면 모든 회사가 휩쓸리듯 같은 방향으로 몰려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신기술은 한두 회사만 쓰다가 흐지부지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유리기판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아요. 이미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전부 한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요. 한두 곳의 변덕에 흔들릴 시장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 전체가 움직이는 큰 물줄기인 겁니다. 숫자로도 확인해 볼까요? 시장조사 기관들은 전 세계 유리기판 시장이 지난해 약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가량이던 것이 10년 뒤인 2034년에는 42억 달러까지 커질 거라고 전망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조 원을 훌쩍 넘기는 규모예요.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커지는 시장인 거죠. 그것도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시장이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는 배경 설명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앞에서 말한 게 전부 소용없어요. 유리기판이 인공지능 칩과 만나며 또 하나의 폭발적인 시너지가 생깁니다. 바로 고대 여폭 메모리, HBM이라고 부르는 그 비싼 메모리하고 결합할 때예요. HBM은 인공지능 칩에 꼭 붙는 핵심 부품인데 이걸 유리기판 위에 같이 올리면 성능이 한 차원 더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HBM 분야에서 세계 최고잖아요. 그래서 유리기판 시장이 열리면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같이 들썩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거스를 수 없는 인공지능의 파도, 줄 서서 기다리는 세계 최고의 고객들, 2배 이상 커질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메모리와의 결합. 이 모든 조건이 유리기판이라는 한 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이 남죠. 이 거대한 시장에서 우리나라 회사 중에 누가 가장 앞서 있느냐? 세계 최초로 공장을 지은 곳이 어디냐? 많은 분들이 한 회사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를 들여다보면 생각만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샤타사. 세계 최초 타이틀의 앱솔릭스. 그런데 왜 망설여지는가? 우리나라 유리기판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회사가 있어요. 바로 SKC라는 회사, 그리고 그 자회사인 앱솔릭스입니다. 이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미국 조지아주에 세계 최초로 반도체 유리기판 전용 양산 공장을 지었거든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게다가 앱솔릭스는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지원금까지 받았습니다.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았어요. 미국 정부가 돈을 줬다는 건 그만큼 이 회사의 기술과 위치를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경쟁사들이 2027년 이후에나 양산을 하겠다고 할 때 앱솔릭스는 그보다 훨씬 앞선 시점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답은 정해진 것 같죠? 세계 최초니까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일수록 한 번 더 뒤집어 봐야 하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일정이에요. 앱솔릭스는 당초 2024년에 상업화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 준공이 늦어지면서 2025년으로 미뤘고 다시 2026년으로 또 미뤄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확히 언제 양산을 시작한다는 확실한 날짜를 못 내놓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는 거죠. 회사는 인증 막바지라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대비책까지 함께 검토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유리를 다뤄서 제품을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신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두 번째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공장을 지었다고 해서 곧바로 큰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앱솔릭스가 진짜로 의미 있는 매출을 내기 시작하는 건 2027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장 짓고 연구하느라 돈을 쓰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큰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죠. 그 돈을 마련하느라 주식을 새로 찍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려운 말로 유상증자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주식 수를 늘리는 거예요. 주식 수가 늘어나면 기존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의 몫은 그만큼 묽어집니다. 케이크를 똑같은 크기인데 더 많은 조각으로 나누는 거랑 비슷해요. 내 조각이 작아지는 거죠. 이걸 희석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모회사인 SKC는 최근에도 1조 원이 넘는 큰 규모로 주식을 새로 찍어서 자금을 마련했어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뜻이고 주주 입장에서는 내 몫이 묽어지는 걸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앱솔릭스는 SKC라는 큰 모회사의 자회사예요. 직접 투자하기가 까다로운 구조라는 뜻이죠. 결국 모회사인 SKC를 통해 접근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앞에서 삼성전기 이야기할 때 했던 그 문제가 똑같이 생깁니다. 큰 회사라 무겁고 유리기판 비중이 전체에서 작다는 문제요. 오해는 마세요. 저는 앱솔릭스가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정말 앞서 있는 대단한 곳이에요. 세계 최초라는 회사. 그러니까 남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깊은 도랑을 가진 회사죠. 길게 보면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다만 지금 당장 내 계좌를 빠르게 불려줄 자리냐고 묻는다면 기다림과 위험을 함께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최초라는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는 당부도 드리고 싶어요. 세계 최초는 멋진 말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비용과 위험을 먼저 떠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안 가본 길을 처음 가는 사람은 길을 닦으면서 가야 하니까 돈도 시간도 가장 많이 쓰거든요. 뒤따라오는 사람은 이미 닦인 길을 편하게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하나만 보고 덥석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어떤 비용과 위험이 숨어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해요. 일정이 한 차례 미뤄졌다는 사실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2025년 말이라던 양산이 2026년 초로 밀렸다는 건 그만큼 유리를 다뤄서 제품을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게 어렵다는 증거예요. 이게 더 미뤄질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미래의 양산만 바라보고 들어갔다가 일정이 자꾸 미뤄지면 그 기다림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기다림에 지쳐서 중간에 손해를 보고 나오시거든요. 저도 솔직히 앱솔릭스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가슴이 뛰었어요. 세계 최초 공장, 미국 정부 보조금, 인텔보다 빠른 양산, 안 끌릴 수가 없는 조건이죠. 그런데 차분히 들여다볼수록 이건 길게 보고 천천히 가야 하는 자리지 지금 당장 빠르게 불어날 자리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기대가 클수록 한 발 물러서서 냉정하게 보는 습관, 이게 결국 내 돈을 지켜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삼성전기도 무겁고 앱솔릭스도 기다려야 하고 그럼 도대체 어디를 봐야 하느냐? 바로 여기서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모두가 제조사, 그러니까 공장을 보고 있을 때 진짜 돈은 전혀 다른 곳에서 먼저 터지거든요. 그게 어디인지,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챕터 5. 모두가 제조사를 볼 때 돈은 장비에서 먼저 터진다.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새로운 산업이 열릴 때 가장 먼저 돈을 버는 건 누구일까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일까요? 아닙니다. 그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도구를 파는 회사예요. 아주 유명한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금이 발견됐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금을 캐러 몰려갔습니다. 골드러쉬라고 부르죠. 그런데 실제로 금을 캐서 부자가 된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았어요. 진짜 돈을 번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곡괭이와 삽을 팔고 청바지를 만들어 판 사람들이었어요. 금을 캐든 못 캐든 도구는 모두가 사야 했으니까요. 유리기판 시장이 지금 딱 그래요. 다들 누가 유리기판을 잘 만드느냐, 어느 공장이 세계 최초냐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그 유리기판을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특수한 장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비를 만들 줄 아는 회사는 세상에 몇 곳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삼성전기도, 앱솔릭스도, 미국의 인텔도 유리기판을 만들려면 그 장비가 있어야 해요. 누가 시장에서 이기든 상관없어요. 게임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가 그 장비를 사야 하거든요. 그러니 누가 1등을 하든 장비를 파는 회사는 무조건 돈을 법니다. 이게 바로 곡괭이를 파는 자리예요. 게다가 순서를 따져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공장이 제품을 양산해서 돈을 벌려면 아직 1년에서 2년을 더 기다려야 하죠. 그런데 그 공장을 짓고 라인을 깔려면 장비는 그보다 먼저 들어가야 해요. 다시 말해 장비 회사는 제품이 본격적으로 팔리기도 전에 이미 주문을 받고 매출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돈이 먼저 도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업계를 보면 소재나 제조보다 장비 회사가 먼저 실적을 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양산이 본격화되기 전이라도 시제품 라인을 깔고 테스트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장비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아직 공장이 언제 돌아가나 기다리고 있을 때 장비 회사는 이미 물건을 만들어 실어보내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와닿는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생각해보세요. 건물이 다 지어지고 분양이 끝나서 건설사가 돈을 버는 건 한참 뒤의 일이죠. 그런데 그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순간 가장 먼저 바빠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포클레인, 크레인 같은 건설 장비를 파는 회사예요. 건물이 완성되기 훨씬 전부터 땅을 파는 첫날부터 장비는 들어가야 하니까요. 유리기판도 똑같습니다. 공장이 제품을 팔아 돈을 버는 그날보다 훨씬 먼저 그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장비부터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 회사에 또 다른 강점이 있어요. 한번 장비를 납품하고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비를 한번 들여놓은 고객은 다음에 라인을 늘릴 때도 같은 회사 장비를 또 찾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손발을 맞춰본 거래처를 쉽게 바꾸지 않거든요. 게다가 장비는 쓰다 보면 부품도 갈아야 하고 정비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비 회사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 뒤로 꾸준히 매출이 따라오는 구조를 갖게 돼요.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 힘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럼 장비 회사는 다 좋은 거냐? 아니에요. 핵심은 아무나 못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흔한 장비, 여러 회사가 다 만들 수 있는 장비라면 경쟁에 치여서 돈을 못 벌어요. 세상에 몇 곳밖에 못 만드는, 그것도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장비라야 진짜 곡괭이 장수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종목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어느 공장이 세계 최초냐를 따지지 않게 돼요. 대신 이렇게 묻게 되죠. 그 공장들이 다 같이 사야만 하는 장비, 그걸 만드는 회사는 어디냐? 그게 바로 곡괭이 장수이고 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돈이 흘러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실제로 지난 신산업들이 다 그랬어요. 전기차가 뜰 때도 정작 크게 오른 건 완성차 회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그 배터리를 만드는 장비를 대는 회사들이 같이 때로는 더 크게 움직였죠. 스마트폰이 처음 폭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로운 큰 흐름이 올 때마다 그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부품과 장비 회사들이 조용히 큰 돈을 벌었습니다. 역사는 다른 옷을 입고 비슷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유리기판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이 한 곳을 향하고 있어요. 삼성전기 뒤에 조용히 서 있던 그 회사. 세계 최초라는 기록을 손에 쥐었다던 그 회사가 누구인지 슬슬 윤곽이 보이시죠? 바로 그 곡괭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 이름을 정확히 꺼내겠습니다. 챕터 6. 삼성전기 뒤를 이을 이것의 정체. 오늘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그 회사, 바로 피롭틱스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직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남아있는 거니까요. 피롭틱스가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유리기판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장비를 만드는 곳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곡괭이를 파는 회사인 거죠. 그것도 그냥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초라는 기록을 들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공정 중 하나가 그 단단한 유리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정밀하게 뚫는 작업이에요. 이 구멍으로 위아래 전기 신호가 통하게 만드는 건데요. 어려운 말로 유리관통 전극, 영어로 TGV라고 부릅니다. 유리의 머리카락보다 가는 구멍을 수도 없이, 그것도 깨지지 않게 정밀하게 뚫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피롭틱스는 이 TGV 장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서 고객사에 공급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유리기판을 다 만들면 큰 판을 칩 크기로 잘라내는 공정이 또 필요합니다. 유리라 깨지기 쉬우니까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정밀하게 잘라야 하는데 이걸 싱귤레이션이라고 불러요. 피롭틱스는 이 절단 장비도 세계 최초로 글로벌 업체에 공급했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구멍이 뚫렸는지 검사하는 장비까지 새로 개발하면서 유리기판 공정 전반에 걸쳐 장비 종류를 쭉 갖춰놨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실적과 기록이 진짜로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우리도 유리기판 한다, 우리도 곧 한다며 말로만 떠들 때 피롭틱스는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서 고객사에 실어보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리기판 가공 장비를 고객사에 출하했다고 회사가 직접 밝혔습니다. 주문을 받은 기록도 있고 물건을 보낸 기록도 있는 거예요. 이건 말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이쯤에서 이런 걱정 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회사면 위험은 없는 거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위험이 왜 없겠어요? 다만 피롭틱스에는 다른 유리기판 회사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본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피롭틱스는 원래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를 만들던 회사예요. 유리기판이라는 새 사업이 터지기 전부터 기존 사업으로 매출을 내던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리기판이 아직 본격적으로 안 열렸어도 회사가 망하거나 휘청거릴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발 하나는 단단한 땅을 딛고 다른 발 하나를 유리기판이라는 미래에 걸쳐놓은 셈이에요. 이게 앞에서 본 앱솔릭스처럼 오로지 유리기판만 바라보고 돈을 쏟아붓는 회사와 다른 점입니다. 이 출하 기록이 왜 그렇게 대단한지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신기술 시장에는 말로만 하는 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도 개발 중이다, 우리도 곧 양산한다, 이런 발표만 내놓고 정작 물건은 안 나오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허품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출하 기록은 다릅니다. 실제로 고객이 돈을 주고 사갔다는 증거니까요. 고객이 직접 지갑을 열었다는 건 그 장비가 실제로 쓸만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이에요. 말이 아니라 거래로 증명된 회사. 이게 피롭틱스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본업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도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오로지 유리기판만 보고 달리는 회사는 시장이 열리는 시점이 늦어지면 그동안 버틸 힘이 없습니다. 돈은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게 없으면 위험해지죠. 그런데 피롭틱스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라는 기존 사업이 받쳐주고 있어요. 미래가 늦게 와도 현재로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후에 유망한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과 비슷해요. 사업이 잘 되면 대박이고 좀 늦어져도 월급으로 버틸 수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죠. 물론 이 회사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뒤에서 위험도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본 삼성전기, 앱솔릭스와 비교했을 때 피롭틱스만의 차별점은 분명합니다. 누가 이기든 모두에게 곡괭이를 팔 수 있는 위치, 이미 세계 최초로 만들어 팔아본 기록, 그리고 미래를 기다리는 동안 버텨줄 본업.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회사는 흔치 않아요. 상상해보세요. 인텔이 유리기판을 본격 도입하고 삼성전기가 양산을 시작하고 앱솔릭스가 공장을 풀가동하는 그날이 오면 그 모든 회사가 피롭틱스의 장비를 사야 합니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게임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가 이 회사의 곡괭이를 사야 하니까요. 그때 피롭틱스의 위치가 어떨지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고 너무 부풀린 거 아니냐? 충분히 그렇게 의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양도세 중과세 부활이 왜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지 근거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챕터 7. 양도세 중과세 부활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먼저 분명히 해둘게요. 저는 무조건 10배 오른다고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의심하셔야 해요. 다만 왜 시장에서 이런 기대가 나오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장비회사의 실적이 어떻게 폭발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피롭틱스가 장비를 공급하는 건 아직 시제품 라인이나 테스트 단계예요. 한 대, 두 대씩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유리기판 시장이 진짜로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라인을 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장비 주문이 한두 대가 아니라 수십 대, 수백 대 단위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발주가 터진다고 표현해요. 이게 장비 회사의 무서운 점입니다. 평소엔 조용하다가 시장이 열리는 그 순간 주문이 몰리면서 실적이 갑자기 몇 배로 뛰어요. 그래서 시장이 열리기 직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겁니다. 이미 다 열리고 나서 들어가면 늦거든요. 두 번째 근거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처음엔 한두 곳에만 장비를 팔았는데 점점 사겠다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리 원판을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들, 그리고 반도체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외주업체들까지 유리기판 연구에 뛰어들면서 피롭틱스의 장비를 찾는 고객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고객이 한 곳에만 묶여 있으면 위험하지만 여러 곳으로 퍼지면 그만큼 안정적이고 성장 여지도 커집니다. 세 번째 근거는 피롭틱스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리기판이라는 큰 흐름이 열리면 이 생태계에 속한 여러 회사가 같이 들썩입니다. 유리기판에 꼭 필요한 특수 소재를 만드는 YC캠, 또 다른 공정 장비를 다루는 캐트로닉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함께 주목받는 시기예요. 큰 물결이 들어오면 항구의 모든 배가 같이 떠오르듯이 말이죠.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기대를 키우는 겁니다. 발주가 터진다는 게 주가에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장비 회사는 평소엔 실적이 잔잔합니다. 그러다 시장이 열려서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면 매출과 이익이 계단을 뛰어오르듯 확 올라가요. 그리고 시장은 늘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실제 실적이 터지기 전에 곧 터질 거라는 기대만으로도 주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장이 열리기 직전 주문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기목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겁니다. 이미 다 알려지고 나면 그땐 이미 주가에 반영된 뒤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이 있어요. 유리기판 공정 전반에 걸쳐 장비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구멍 뚫는 장비, 자르는 장비, 검사하는 장비까지요. 고객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서 따로 사는 것보다 한 회사에서 여러 장비를 같이 사는 게 편하죠. 그러니 한 종류만 파는 회사보다 주문을 더 많이,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종합 선물 세트를 갖춘 회사인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저는 좋은 이야기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위험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진짜 도움이 되니까요. 가장 큰 위험은 변동성이에요. 유리기판처럼 기대가 큰 종목들은 오를 때 크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집니다. 좋은 소식 하나에 급등했다가 일정이 미뤄졌다는 소식 하나에 급락하기도 해요. 마음 약한 분들은 견디기 힘든 출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시점이에요. 시장이 열리는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텔이 2030년이라고 했지만 신기술 일정은 늘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동안 장비 회사도 본업 실적이 흔들릴 수 있고요. 실제로 피롭틱스도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본업 매출이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미래의 유리기판만 보고 들어갔다가 당장의 실적 부진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위험은 기대가 너무 앞서갈 때입니다. 주가가 실제 실적보다 너무 멀리 앞서 뛰어버리면 작은 실망에도 크게 흔들려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기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너무 과열된 건 아닌지도 늘 함께 봐야 합니다. 좋은 회사라도 너무 비싼 값에 사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가능성은 분명히 크다. 하지만 위험도 함께 봐야 한다. 10배라는 숫자에만 눈이 멀어서 전 재산을 던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나눠서 접근하는 게 현명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확인해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챕터 8.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어요.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막연히 좋다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신호를 지켜봐야 하는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봐야 할 신호는 양산과 관련된 공식 발표입니다. 앱솔릭스가 미국의 큰 고객사로부터 품질 인증을 통과했다는 소식.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AMD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앱솔릭스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특히 AMD가 첫 고객으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런 회사가 인증을 통과했다는 발표가 나오거나 삼성전기가 양산 일정을 확정했다는 발표가 나오면 시장 전체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리기판 시장이 실제로 열리기 시작한다는 신호거든요. 이런 발표가 나올 때마다 장비를 만드는 피롭틱스 같은 회사들이 같이 들썩이는 패턴이 반복돼 왔어요. 두 번째로 봐야 할 신호는 신규 주문 소식입니다. 피롭틱스가 어느 고객사로부터 새로운 장비 주문을 받았다. 어디에 장비를 출하했다. 이런 소식이죠. 이게 바로 곡괭이가 실제로 팔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말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되는 진짜 변화입니다. 이런 공시가 나오는지 꾸준히 지켜보세요. 세 번째는 마음가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한 번에 전부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은 출렁임이 크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여러 번에 나눠서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다 넣었다가 출렁임을 못 견디고 바닥에서 팔아버리는 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나눠서 접근한다는 게 막연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넣겠다고 마음먹었다면 한 번에 100만 원을 다 넣지 마시고 서너 번에 나눠서 넣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더 싸게 살 기회가 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으로만 해야 해요. 빚을 내거나 생활비를 끌어다 넣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 출렁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어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유리기판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오늘 당장 안 사면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충분히 공부하고 회사의 소식을 지켜보면서 내가 납득이 될 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덩달아 급하게 들어가는 게 가장 위험해요. 오늘 영상은 그 공부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유리기판 하면 다들 삼성전기를 떠올린다고 했죠. 그런데 삼성전기는 양산이 멀었고 본업에 가려져 있고 기대는 이미 가격에 들어가 있고 덩치가 무겁다는 걸 함께 봤습니다. 세계 최초 공장을 가진 앱솔릭스도 기다림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요. 그리고 우리는 발상을 뒤집었습니다. 공장이 아니라 장비, 금을 캐는 사람이 아니라 곡괭이를 파는 사람. 누가 이기든 모두가 사야 하는 그 곡괭이를 만드는 회사, 피롭틱스라는 이름을 만났어요. 이미 세계 최초로 핵심 장비를 만들어 팔아본 기록이 있고 본업이라는 단단한 땅을 딛고 있는 회사죠. 처음에 말씀드린 삼성전기 뒤에 조용히 서 있던 그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가져가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단순히 피롭틱스라는 종목 이름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원리예요. 새로운 산업이 열릴 때는 가장 화려한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인공이 반드시 사야 하는 도구를 만드는 회사를 보라는 것. 모두가 같은 곳을 쳐다볼 때 그 옆자리를 보라는 것. 이 원리는 유리기판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산업이 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이 관점 하나만 제대로 챙기셔도 앞으로 종목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투자에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좋은 질문은 있습니다. 다들 어디를 보고 있나? 그렇다면 돈은 어디서 먼저 움직이나? 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질문을 던지는 법을 하나 배우신 거예요. 물론 10배라는 숫자는 약속이 아니에요. 시장이 가진 기대이고 그 기대에는 분명한 근거와 동시에 분명한 위험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답을 정해드린 건 아니에요. 다만 어디를 봐야 하는지 그 지도를 그려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제 그 지도를 들고 어디로 향할지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복잡한 경제와 투자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음에는 오늘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